따뜻한 봄날, 웨딩 시즌을 맞아 결혼 준비를 하는 예비 부부들이 많은 요즘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결혼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제 친구들도 요즘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겨나면서 좀 네.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결혼 날짜를 얘기하면서 마냥 뭐 행복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불안하고 걱정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은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거를 메리지 블루라고 하잖아요. 예. 결혼 전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결혼 전에 부담 많이 되죠. 네. 예, 책임감도 있고 예.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기분이 가라앉는 거를 이제 메리지 블루라고 하는데요. 사실 수십 년간 함께 살아야 될 파트너를 고르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연 이게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을 잘한 것일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남녀 공히 느끼는 그런 네. 것들 중에 하나인데 물론 이제 그 불안감의 원인을 결혼 하나에만 귀속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만약에 이전에 우울증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결혼 전에 특히 좀 유의하시는 게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우울증이 더 깊어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메리지 블루 같은 게 이게 생겼을 때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런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한다는 거를 함께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두 사람 간의 굳은 신뢰를 가지고 이걸 함께 대처한다.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뭐 인생의 큰 변화를 앞두고 말씀하신 뭐 불확실성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결혼을 해야겠다는 분들이 좀 많은 요즘이잖아요. 예. 이렇게 결혼을 왜 굳이 해야 하는지 그 심리는 무엇일까요?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제 생각에는 먼저 평생 나와 함께하는 짝이 있다. 이것 자체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죠. 네. 특히 보면은 사실은 부모님보다 더 긴 시간 함께 살아야 되는 게 자기 배우자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아플 때나 힘들 때 내가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있다. 네. 그것이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로 육체적인 친밀감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친밀감, 그 정말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인 거죠. 함께 잠자리에 들고 함께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서로 간의 사랑의 미로를 나누고 네.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그 매력적인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결혼 언제 하니? 아이고. 만나는 사람이 있긴 하니? 아, 명절 예, 잔소리요. 그렇죠. 그런 잔소리를 피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몇 짝을 찾아갖고 막 나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수고를 덜을 수 있으니까 결혼하는 게 아닐까요? 네, 저도 명절에 슬슬 이런 얘기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참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너무나 사랑하니까. 네. 근데 현실적으로는 다 갈등이 생기고 뭔가 부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런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그게 풀리면 우주의 신비가 다 풀리겠죠. 네, 그런데 예.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 보면은 네. 4년의 정말 연애 끝에 달달하게 이제 신혼을 시작했는데 예. 점차 권태와 갈등을 느끼는 부부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신혼생활을 이어가던 영민과 미영 이 부부가 영민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공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데 사실 미영이 잘 그걸 허용하지 않고 네. 잔소리를 하게 되니까 힘들고 예. 또 미영의 입장에서는 나를 좀 더 배려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배려를 하지 않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느끼고 점차 권태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갈등 자체를 좀 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갈등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예.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준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갈등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서로 자라온 성장 환경이 다른데 늘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갈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제가 생각해 중요한 건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걸 수용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게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래서 왜 뭐 어떤 심리 상담사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꼭 갈등 상황을 겪어봐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네네. 자, 그러면 갈등이나 권태를 좀 슬기롭게 극복하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예. 제 생각에는 먼저 나와 상대방의 다른 점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성장시키는 계기일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서로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화가 난다고 극단적인 말 같은 거 있거든요. 예. 정말 실망했어. 상처 주는 말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러려면 우리 헤어져. 이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보면은 갈등이 생길 때는 되게 서로 너의 이익, 나의 이익 이렇게 따질 때 생기거든요. 네. 일종의 주고받기 식으로 되는데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이만큼 일을 더 하면 상대가 그만큼 일을 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그 배려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한데 서로 가족 간에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시댁이나 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항상 갈등할 때는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효과가 다 있습니다.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보통 사랑이라는 게 열정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친밀감이라든지 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불같은 그런 사랑은 없지만 따뜻한 사랑이 있을 때 마치 당신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권태 같은 걸 피하려면은 뭔가 새롭게 서로에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각자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취미 생활도 함께 하고 네. 또 가보지 않은 곳에 여행을 간다든지 서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정말 연애 연장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비슷한 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 새로 조론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방송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이 조론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게 결혼을 졸업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 예, 사실 최근에 소설가 이회수 씨하고 부인인 전향자 씨 부부가 44년간의 결혼을 마치고 졸혼을 했다고 예. 방송에 나오는데요. 지금 이회수 작가는 강원도 화천에 그리고 부인 전 씨는 춘천에 따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내 인생을 좀 찾고 싶다. 예. 여전히 난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이 조론이라는 그 말 자체는 2004년에 일본 작가인 스기야마 유미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조론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부는 걸어서 한 25분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계속 만나서 밥을 먹는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조론은 뭐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건데 이 조론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결혼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서로 이혼은 하진 않았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네. 네. 기존의 결혼 형태는 졸업을 하고 자기한테 맞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찾겠다 이런 건데요.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은 거죠. 더 함께. 많아졌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황혼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혼을 한다는 건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꽤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이혼 다음에 일종의 대안적으로 찾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또한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50세에서 64세의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질문이 뭐였냐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였는데요. 네. 봤더니 53.9% 가장 높은 비율이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나. 소중한 건 바로 나 내가 자신이라는 거죠.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삶에 있어서도 이 어쩌면 결혼 이후에 이 조론을 증가시키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조론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건강하게 부부 생활을 잘 유지하는 네. 게 중요하잖아요. 네. 행복한 결혼과 또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 싸움이나 논쟁이 일어날 때 이때가 잘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듣는데 뭘 듣느냐? 예. 그 사람이 말한 콘텐츠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떤가? 네. 감정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그러니까 대화를 단절하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오히려 갈등이 있을수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이때 서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동안에 서로 결혼을 위해서 살아오면서 서로 노력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노력한 부분을 칭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 이전에 좋았으니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사실 작고한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의지다. 의지다. 처음에 사랑에 맹세를 했던 것을 지키기 위한 굳은 의지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뭐 저를 포함해서 모든 결혼한 분들이 예. 행복한 그 삶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지를 갖고요. 네. 사실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예. 이걸 좀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은 있는데 먼저 결혼을 먼저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